3방식 7방법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방식대로요. 앞서 보여드렸던 방식. 자, 이 방식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출제되는 형태, 다 블랭크 채우는 형태였죠. 단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블랭크를 채우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해 두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숙제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블랭크 채우는 형태니까 숙제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감칙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블랭크를 채울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감칙에서는 약간 용어들이 좀 바뀌기도 해요. 먼저 조문을 한번 쭉 다 읽어볼까요? 처음이니까 일단 다 읽어보셔야죠. 그래서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조문을 다 외우는 거죠. 이 정도야 뭐 다 외우겠죠. 좀 더 복잡해지고 있죠. 뭔가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쭉 읽어는 보되 궁극적으로 우리는 시험용으로 전환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일단 먼저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요.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 거죠. 제일 첫째 줄. 우선 가액이죠. 적상 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었죠. 자, 조문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가 원가법이란 하고 놓으면 우리는 무조건 제일 뒤로 가는 거예요.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을 찾는 거죠. 근데 만일 이 자리에 임대료라고 놓으면 틀린 거죠.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자, 가액이 맞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제조달 원가 확인하시고 감가 수정.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조문은 감가 수정인데 자, 보세요. 블랭크 채울 때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 작업이 감가 수정이에요. 즉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는 그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블랭크를 채울 때는 감가 누계액인데 조문에서는 감가 수정이다. 그러면 감가 수정을 감가 누계액으로 장난치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적산법입니다. 일단 전체를 다 보시고요. 그리고 시험용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적산법부터 갑니다. 시작. 적산법이란 그럼 우리는 제일 들어가서 뭘 찾는다고요? 임대료. 임대료가 맞으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한 경비. 자, 블랭크 채우는 형태에서는 보세요. 필요 재경비죠. 임대료 구하는 방식은 다 필요 재경비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는 필요한 경비라고 표현했죠. 차이점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조문에서 약간의 표현을 다르게 썼다는 거죠. 임대료 확인하고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한 경비. 자, 7호로 가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일단 조문을 다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한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것만 다시 한번 보세요. 대상 물건과 거래 사례와 비교. 대상 물건하고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자, 비교해서 아까 네 가지 작업을 했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에 맞게 보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례 부동산을 대상 물건에 맞게 보정해야 됩니까? 후자 쪽이겠죠. 그래서 표현을 보세요.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각종 보정 작업을 행하는 거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합쳐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는 말을 쓴 거죠. 자, 이제 시험용으로 전환시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하고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을 찾고 가액이 맞으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만약 저 자리에 사례 물건 현황에 맞게 너무 틀린 거죠.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보정을 하는데 작업은 네 가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똑같겠죠. 둘 다 비교 방식이니까 논점이 동일해야죠. 확인해 보시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라는 것만 다르죠.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그 다음에 사정보정 등등등.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중에 한 가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었는데 다르다 그랬죠.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7호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거래사례, 8호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는 임대사례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례라는 말을 안 쓴다고요. 대신에 뭘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비교표준지.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던가요? 제일 중요한 것. 예, 사정 보정을 행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일단 전체를 한번 다 보세요.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보정한다 등등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7호하고 9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대상 물건과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대상 토지와 뭐 사례를 비교한다는 말이 없죠.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 표준치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보정하는 거죠. 자, 수독 시험용으로 전환시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라는 것만 좀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개념은 동일해요. 자, 첫 번째, 제일 뒤로 가서 가액. 토지다 보니까 그냥 토지 가액이죠. 그냥 가액. 앞으로 갑니다.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보정하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사정보정 없죠. 사정보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비교 표준지라는 용어가 들어간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칙을 설명드릴 텐데 감칙에 들어가면 이게 정확히 나와요. 감칙 14조가 토지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14조 2항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절차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 과정의 첫 번째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거고 두 번째가 사정 보정하는 거. 그러니까 사정 보정이 들어가면 X, 시점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9호는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10호로 들어갑니다. 수익 환원법인데 우리가 블랭크 채울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수익가액은 분모 환원 이율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문으로 놓으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호 수익 환원법입니다. 자, 일단 먼저 다 읽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 찾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시험용으로 전환시킵니다. 수익 환원법 제일 뒤로 가서 가액 찾아야죠. 가액. 첫 번째, 이게 무슨 가액이라고요? 수익 가액. 자,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 환원 이율이죠. 환원 이율이 없어요. 분모, 순영업 소득이죠. 순영업 소득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은 뭐라고 했느냐? 순영업 소득이라는 말은 없고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이랍니다. 31회 시험에서는 현금 흐름에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고요. 또는 환원하거나 할인에다가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느냐? 그것도 시험 문제였고요. 장래 자리에 현재라는 말을 쓰거나 과거라는 말을 써서 틀리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묶을 겁니다. 장래와 순수익은 묶어서 갈 거예요. 시작.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환원하거나 할인. 자, 다시 갑니다. 수익 환원법이란 하고 놓으면 우리는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을 찾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으면 틀렸죠. 그럼 더 이상 푸실 게 없고 가액이 맞으면 다시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 두 번째 뭘 찾는다고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현금 흐름. 세 번째, 환원하거나 할인. 자, 그 다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이죠. 보세요. 첫 번째 임대료, 두 번째 순수익, 세 번째 필요한 경비. 수익 분석법은 무슨 임대료였죠? 수익 임대료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순수익 더하기 필요재 경비. 그대로 똑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블랭크 채우는 형태하고 조문하고 함께 보셔야 돼요. 함께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약간씩 용어가 차이점이 있는 거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 부분은 장난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다른지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블랭크 채우는 형태일 때는 똑같아요. 거기에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됩니까? 라는 형태고, 조문이 나올 때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론에서 법 조문이 세 가지예요. 지금 다루고 있는 감칙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칙을 할 거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이 세 개 법에서 문항수는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개론에서 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은 법 과목이죠. 나머지 법 과목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그 조문을 해석하는 강의고, 시험 문제도 그 해석을 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죠. 개론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개론에서 법은 조문 그대로 출제하면서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숙지를 하고 답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암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답 찾는 게 편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답 찾아보시죠. (10년간) 기출문제 분석에서 우리가 내용을 총 4가지로 나눴던가요? 감정평가 이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3방식 7방법, 그리고 감칙, 공시법 이렇게 4가지로 나눴죠. 그럼 여기서 이제 6문제 내지 7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7문제를 보죠. 그래서 감칙과 공시법 법 2개를 합쳐서 3문제니까 3문제 정리하고요. 그럼 4개 남았죠. 하나는 감정평가 이론이고요. 그러면 3방식에서 3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계산 문제가 1개 내지 2개일 것이고, 이론이 또 1개 내지 2개일 텐데, 그 이론 중에서 지금 다루는 이 내용요, 이런 게 최근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15회 때까지는 이론이 10문제 이상 나왔다 그랬죠. 자, 그때는 3방식 7방법 10문제가 나올 그 무렵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개념들은 별로 안 물어봤다는 거죠. 그냥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뭘 물어봤느냐, 적산법은 적산 임대료죠. 어떻게 구한다고?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재경비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기대 이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기대 이율과 환원 이율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찾아라. 그게 우리 시험 1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내용을 물었다면 이제 16회부터는 뭘 물어보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항수가 대폭 줄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전체를 물어보든가 전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출제하기 용이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이런 형태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가치의 3면성 찾으세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죠. 그럼 기억은 비용성. 자, 니은 3방식 쭉 들어가 봅시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수익 방식. 그 다음에 니은 가액 구하는 방법이죠.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정리합시다.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답 찾기가 훨씬 불편한 거죠. 왜?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첫 만남에서부터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적산법은 적산 임대료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네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든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 부동산부터 시작해야죠. 사례 가액, 사례 임대료. 그럼 사례 임대료에서부터 사정 보정 정리하는데, 그럼 결론은 이 니은을 뭐라 부르죠? 비준 임대료 또는 유추 임대료. 디귿으로 갑니다. 수익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네요. 그럼 7방법 중에서 수익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 그러죠.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이 순수익은 수익 방식 이외에는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이나,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에서도 블랭크 채울 때는 순수익이 아니라 순영업 소득이었고, 조문에서는 뭐가 나오던가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이렇게 말했죠. 따라서 순수익이라는 표현은 수익 환원법이나 수익 분석법과 같은 수익 방식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물론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차례차례 일단 읽어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씩 이제 시험용으로 점점 사고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원가법은, 그럼 제일 뒤로 가야죠. 가액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자, 왜 자꾸 이렇게 답을 찾느냐면, 원가법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가액이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죠. 이 가액을 임대료로 바꾼다고 해서 딱히 오류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3방식 7방법이라는 것이 가액 아니면 임대료를 구하는 거고, 그럼 조문은 항상 가액이나 임대료가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읽어버리면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을 장난을 잘 치는 거죠. 따라서 임팩트 있게 답을 찾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읽어버리면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자, 첫 번째 원가법 하면 제일 뒤로 가액 찾고, 가액이 맞으면 다시 재조달원가 그리고 감가 수정이었죠.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시점 수정 보이네요. 그럼 여기에 사정 보정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면 사정 보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수익 환원법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가액이죠. 두 번째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두 번째 환원하거나 할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무진장 어려운 거죠. 최고 난이도죠.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계속 진행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2월 달에 한번 또 보고, 그리고 4월 달에 한번 보면 이젠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함께 하시고 스스로 한 번씩 두 번씩 복습하시고, 그러면 수업을 총 3회독을 진행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최소한 3번 내지 6번 정도는 봤을 테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한 9번, 10번 정도 보게 되면 그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을 시험 칠 때까지 강조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되풀이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기출문제를 푸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잘 기억해. 기출문제를 보세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출문제를 풀 만한 힘이 없죠. 기출문제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아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답은 찾아야죠.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자, 적시 이론이 끝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답을 찾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보여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답을 찾아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듣기 편하냐, 듣기 불편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듣기 편하다, 불편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선택한 주된 목적은 내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앞선 전제는 뭐냐?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자, 감정평가 첫날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감칙 조문을 다 보려고 합니다. 감칙 조문을 100%는 아니고 98% 볼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는 안 봐도 시험과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근데 시간 지나면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감칙은 다음 시간에 100%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칙은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좀 봐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수업을 시험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빨리 봐두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